그 국, 내 며느리 국이랑 바꿔 먹으라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할머니 그 국 드시면 안 돼요. 며느리분이 국에 뭔가를 탔어요. 이대로 드셨다간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2세 이정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모은 70억 재산 때문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저를 구해준 한마디의 속삭임. 할머니, 그 국 드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국에 뭔가를 탔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며 아침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명절, 휴가 없이 40년을 쉬지 않고 일해 지금은 서울에 있는 건물 몇 채와 예금 통장을 합쳐 7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식들 도움 없이 순전히 저희 부부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이었죠.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큰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쓸쓸했죠. 결국 저는 큰아들 태민이네 부부와 합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처음엔 저를 잘 챙겨줘서 정말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합가한 지 3개월쯤 지나고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방금 전에 말한 것을 까먹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심지어 아들 부부와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말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죠. 며느리 지영이는 그런 저를 보며 걱정하는 척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권유가 너무 잦아져서 결국 병원에 가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됐죠. 어르신, 초기 치매가 의심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2세의 치매라니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저한테 찾아왔을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며느리 지영이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제 70억 재산을 노린 무서운 계략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소름 돋는 계획이 있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며느리 지영이의 태도는 더욱 수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걱정인 줄 알았던 그녀의 친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올가매는 덫처럼 느껴졌죠.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지영이는 매일 아침 저에게 특별한 죽을 끓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뇌 건강에 좋은 거니까 매일 드세요. 제가 특별히 약재까지 넣고 달인 거예요. 그녀는 흑임자죽, 전복죽, 그리고 온갖 한약재를 넣은 보양식까지 정성껏 차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효심이 깊어진 줄로만 알았죠. 아들도 여보, 우리 엄마를 정말 잘 챙겨주네. 고마워. 라며 지영이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평범한 식사를 하는데 유독 저에게만 따로 만든 음식을 권하는 것이 의심스러웠죠. 특히 그 죽을 먹고 나면 항상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모든 것이 뿌옇게 보였죠. 어제 한 일은 물론이고 방금 전 제가 뭘 하려고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엉뚱한 방에 들어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었죠. 며느리 지영이는 그런 저를 보며 더욱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요양원 같은 전문 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는 여러 요양원 팜플렛을 가져와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하는 고급 요양원들이었죠. 어머님, 여기는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인도 있어서 안전해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모두 저를 위한 것처럼 들렸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영이는 저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복잡한 일들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 같은 것들이요. 어머님이 힘드실 텐데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그녀의 제안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자마자 재산 관리부터 이야기하다니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이미 지영이가 해주는 약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제 노후를 위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의 제안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지영이는 은행 통장부터 부동산 서류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요즘 금융 사기가 많아서 위험해요. 제가 어머님 재산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그녀는 통장들을 하나씩 가져가면서 정리가 필요하다며 제게 여러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저는 지영이를 철석같이 믿었기에 그녀가 내민 서류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어요. 어머니, 이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관리를 편하게 하려면 필요해요. 그녀의 말을 믿고 서명했던 그 서류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기억력은 더욱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가끔은 제가 누구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인 것 같았고 제 방에서 길을 잃기도 했죠. 지영이는 이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아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들도 제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워하며 며느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전문 간병인이 있는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은 제게 요양원 팜플렛들을 보여주며 어디가 좋을지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짜리 고급 요양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외롭고 무력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는 특별한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가시기 전에 가족끼리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먹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집인데 예약하기도 힘들대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지만 저는 당시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 있어서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했죠.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에서 나온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있어 보였습니다. 전복찜, 갈비찜, 각종 나물까지 정말 풍성한 상차림이었죠. 식사를 하던 중 지영이가 저에게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세요. 음식이 식기 전에요.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룸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종업원 한 명이 저를 향해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고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다가온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귀에 속삭였어요. 할머니, 그 국 드시면 안 돼요. 며느리분이 국에 뭔가를 탔어요. 제가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제 국에 뭔가를 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종업원은 저의 놀란 표정을 보더니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화장실 가신 사이에 며느리분이 국그릇에 하얀 가루 같은 걸 넣었어요. 알약 같은 걸 갈아서 넣는 것 같았어요. 절대 그 국 드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 보여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왜 며느리가 저에게만 특별한 죽과 보양식을 챙겨주었는지,
왜 재산 관리를 대신하겠다고 나섰는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녀의 친절은 효심이 아니라 저를 해치기 위한 독이었던 겁니다. 종업원은 다시 한번 저에게 신신당부했어요. 할머니, 국을 며느리 국과 바꿔 드세요. 그래야 증거도 남길 수 있고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저는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종업원의 경고 덕분에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룸으로 돌아오니 며느리 지영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국이 식기 전에 드세요. 여기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그녀의 미소가 이제는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지영이에게 말했어요. 지영아, 국그릇 좀 바꿔줄래? 내 것이 더 뜨거워 보여서 내 것과 바꿔서 먹고 싶구나. 지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것처럼요. 어머님, 그냥 드세요. 온도가 적당해요. 굳이 바꾸실 필요 없잖아요. 그녀의 거절은 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안을 거절하는 며느리 지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 국그릇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면 굳이 바꾸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바꿔줘. 며느리가 먹던 걸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제 말에 지영이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마지못해 저와 국그릇을 바꿔주었습니다. 국그릇을 바꾼 순간 저는 그녀의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그 틈을 타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었던 그 종업원이 다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뒀어요. 증거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찍었거든요. 종업원의 이름은 김민지였는데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독이 든 국을 마시고 쓰러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한쪽으로는 지영이에게서 느껴지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고 다른 한쪽으로는 제 목숨을 살려준 민지 씨에 대한 고마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저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아들도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느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아픈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쑤시네. 갑자기 어지럽고. 역시 병원에 가야 하나 봐. 지영이는 제 반응을 살피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라면 약효 때문에 정신이 멍해져야 할 제가 멀쩡하니까 의심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며느리 지영이의 의심을 완벽하게 따돌린 저는 다음 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착한 종업원 민지 씨를 만나는 것이었죠. 민지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카페에 도착하니 그녀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정말 너무 놀랐어요. 민지 씨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민지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민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민지 씨가 제게 보내준 동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영상에는 며느리 지영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하얀 가루를 제 국그릇에 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치밀하고 뻔뻔한 그녀의 행동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저는 아들 태민이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영이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아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태민아,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아들은 제가 치매 때문에 또 이상한 소리를 하나보다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신 데 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아들은 동영상을 보며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 번이고 동영상을 돌려보던 아들은 결국 충격에 휩싸여 물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설마 지영이가 이런 짓을? 저는 아들에게 담담하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치매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뺏으려고 했어. 이 동영상은 어제 한정식집 종업원이 직접 찍어준 거야.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의 가면에 속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지영이가 정말 저를 위해서 잘해주는 줄로만 알았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영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모자가 심각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본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한 듯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며느리와 정면으로 맞설 때가 온 것입니다. 지영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 모자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태민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앉아 계세요? 아들 태민이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들고 지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죠. 동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지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휴대폰을 놓칠 뻔했죠. 이게 뭐야, 지영아? 설명해봐. 이게 대체 무슨 약이야? 우리 엄마 국에 뭘 넣은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영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순간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민지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신고한 상태였어요.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영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영상 증거와 함께 제가 먹던 음식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 태민이는 충격과 배신감에 며느리와 이혼을 결심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런 여자와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제 어머니를 독살하려던 여자와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겠어요. 아들은 괴로워하며 저에게 연신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지영이가 착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저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자 서서히 기억력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다행히 영구적인 치매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재산을 빼앗으려던 지영이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녀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의 악행이 드러난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저를 구해준 천사 같은 종업원 김민지 씨였죠. 지영이가 연행된 다음 날 저는 민지 씨에게 연락해서 다시 만나자고 청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하자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민지 씨를 만난 저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담아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의 사례금이 들어있었어요. 민지 씨, 이건 제 진심이에요. 민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 70억 재산은 물론이고 제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이건 제 작은 마음의 표시니까 꼭 받아주세요. 민지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부탁하자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께서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지 씨와 종종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가끔은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고 영화도 보러 가면서요. 그녀는 저에게 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지만 민지 씨를 만나면서 딸이 생긴 것 같은 기쁨을 느꼈죠. 그녀는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세상에는 며느리 지영이처럼 탐욕과 질투에 눈이 먼 사람도 있지만 민지 씨처럼 진정한 용기와 선함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지 씨에게 받은 용기와 위로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 지영이의 악행이 드러난 후 저의 아들 태민이는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고 지영이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물론 아들이 직접 악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의심했던 그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저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제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물론 아들까지도 제 재산을 탐냈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민이에게는 남은 재산을 조금만 남겨주고 제 70억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어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죠. 이러한 저의 결정에 아들은 조금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시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민지 씨와 좋은 인연을 맺었고 그녀를 친딸처럼 여기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여생은 저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외롭지 않도록 매일 민지 씨와 연락하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좋아하는 그림도 배우면서 말이죠. 며느리의 악행을 폭로하고 제 70억 재산을 지켜낸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며느리의 계획이 무산되고 저의 기억력이 서서히 회복되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를 구해준 민지 씨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1,000만 원의 사례금을 드렸고 그녀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저의 진심을 알고 결국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민지 씨는 친딸과 엄마처럼 지내고 있어요. 매주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녀는 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남은 여생을 저만을 위한 삶, 그리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제가 평생 모은 70억 원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독거노인들을 돕는 기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죠. 물론 아들은 저의 결정에 조금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돈이 사람을 얼마나 나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도 있지만 저를 구해준 민지 씨처럼 선하고 용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72세 이정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의 모든 진실을 정리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평생 모은 70억 원의 재산 때문에 가장 믿었던 며느리에게 독살당할 뻔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악랄한 계획을 세웠죠. 그녀는 저에게 매일 치매를 유발하는 약물을 탄 음식을 먹였고 저의 기억력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모두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난 한 젊은 종업원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이었죠. 그녀는 며느리가 제국에 독을 타는 것을 목격하고 저에게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경고 덕분에 저는 며느리의 악행을 눈치챘고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통해 아들에게 며느리의 악행을 모두 폭로했고 며느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돈이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을 제 행복을 위해, 그리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제 70억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저를 구해준 천사 같은 종업원 민지 씨와는 친딸처럼 지내며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